네,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사진의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보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도비에서 포토샵과 라이트룸에 이 기능이 들어가고 나서 제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이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쉽게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도를 높여서 찍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감도를 6400 이상, 예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던 그런 감도까지도 활용해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특히나 셔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실내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내에서의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집에서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사진 자체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라이트룸에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AI를 이용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테스트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서 감도가 높아지면 사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감도 200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카메라가 감도 200으로 시작하는 카메라라서 이 사진도 감도 20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이 RGB가 있는 이 부분에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감도 20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때에는 노이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도 선명하고, 그리고 색깔도 분명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을 확인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노이즈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도 사실은 사진을 100%로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면 잘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도 1600이 되면 노이즈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이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컬러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미묘한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색이 번지기 시작하고요.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진을 이렇게 만들 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배열의 그런 카메라들은 실제로 그 한 픽셀당 RGB 세 가지 색깔을 다 받아들여서 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픽셀에는 한 가지 컬러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픽셀을 한 개의 조로 정해서 그 안에 레드가 하나, 그린이 2개, 그리고 블루가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픽셀을 한 조로 해서 전체 센서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컬러를 조합을 해서 이 픽셀에는 어떠한 컬러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감도가 높아지면서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빛이 줄어든 데이터를 가지고 카메라가 예상을 해서 색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기 어려운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색이 번지면서 디테일이나 주변의 샤프니스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색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1600이나 3200 정도까지도 어지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샘플로 사용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다소 작은 그런 모델인데요. 왜 이렇게 작은 모델을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센서가 작은 카메라라고 해도 노이즈 같은 것들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작은 카메라의 어떤 라이트하고 그리고 또 렌즈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핸들링이 쉬운 그러한 부분들의 유리한 점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노이즈에 대한 걱정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히나 이제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6400이 돼서부터는 사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6400에서부터는 그린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에 주변이 굉장히 흐려지면서 옆에 있는 회색으로 점점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12800이 되면 굉장히 심해져서 이 파란색이나 녹색은 거의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640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변화되는 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AI를 이용한 노이즈 저감 기능은 이전에 이 라이트룸의 노이즈 저감 기능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이 노이즈 감소 부분에 노이즈 축소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 축소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노이즈를 축소하는 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노이즈를 덜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 정도로 올린다면 이 노이즈가 전혀 없는 그런 사진이 나오지만, 물론 이것도 그러면 무조건 노이즈가 완전히 없게 100으로 하면 좋지 않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100으로 하게 되면은 이 텍스처의 질감까지도 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100은 좀 추천드리기 어렵고, 가장 처음에 있는 이 50 정도가 사실은 디테일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노이즈를 충분히 줄이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은 디테일을 희생하더라도 노이즈를 더 많이 없애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70에서 한 75 정도를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6400에서 70 이상으로 노이즈를 감소를 했더니 이 눈에 띄게 이런 표현들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보게 돼서, 특히나 이제 숫자 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 경계선이 분명하진 하지만 실제로 낮은 감도에서 촬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50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50 정도로 두고 향상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것을 AI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없애줍니다. 이때 시간이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30초 정도는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센서의 유효화 수가 높거나 혹은 컴퓨터의 사양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 시간이 좀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6400에 이 노이즈 축소 기능을 사용을 해서 AI로 노이즈를 없앤 사진입니다. 이전에 봤을 때 그린과 블루의 경계선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고, 그리고 숫자들의 표현도 거칠어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노이즈는 거의 감도 200이나 400으로 찍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죠. 특히 굉장히 어두운 이 갈색 부분이 노이즈 축소를 하기 전에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안쪽으로 굉장히 색깔이 먹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AI를 이용한 노이즈 축소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경계선이 뚜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노이즈를 줄이기 전에 6400으로 촬영한 그 원본이고, 노이즈 축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줄인 사진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게 보이시죠? 노이즈 축소를 하니 경계선도 살아나고 색 표현도 훨씬 또렷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보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야경을 불러왔는데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전체가 한 가지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면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눈에 띄기 때문에 다소 좀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노이즈 축소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 축소로 AI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를 한 상태이고요. 수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노이즈를 제거한 사진. 그런데 이 노이즈 축소의 기능에서 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렇게 노이즈를 축소를 했을 때 이 사진을 밝기를 보정을 했을 때 디테일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노출을 상당히 많이 올렸을 경우에 사실상 낮은 감도로 찍은 수준으로 사진을 좀 보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노이즈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사진을 보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보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어두웠던 사진을 굉장히 밝고 선명하고 이 색깔도 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을 확대해보면 각 부분들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나 있고, 특히 이 어두운 부분들에 있었던 이런 돌 같은 부분의 질감이 상당히 선명하게 살아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결의 이런 부분들도 노이즈가 없어서 상당히 선명하고 보기 좋은 그런 사진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원본 사진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본 사진을 보시면 디테일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 같은 것들의 구분은 거의 없고 하나로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억지로 살렸던 이런 안부나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이 수면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탁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고감도 촬영을 할 때는 거의 원본 그대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정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런 사진이라도 이렇게 이 노이즈 축소 기능을 이용을 하면 보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노이즈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어떤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과거에는 삼각대가 없으면 촬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라도 과감하게 노이즈에 대한 어떤 염려를 놓고 감도를 높여서 원하시는 장면들을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이즈 축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채널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